여러분이 매일 하는 그 운동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건강을 위해 시작한 운동이 관절을 망가뜨리고 심장을 위협하며 낙상의 위험을 높이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운동 습관은 노년기의 삶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운동이 아니라 노년기에 맞는 올바른 운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운동은 분명 건강에 좋지만 모든 운동이 노년층에게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무리한 근력 운동은 오히려 관절을 손상시키고 갑작스러운 고강도 운동은 심혈관계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운동하면 무조건 건강해진다는 잘못된 믿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나이에 맞는 운동을 제대로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건강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37년간 노인 건강을 연구해 온 한상진 박사가 직접 밝히는 노년기에 반드시 필요한 5가지 운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균형을 유지하고 근육을 보호하며 심폐 건강을 강화하는 운동이야말로 진정한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운동 습관을 완전히 바꿔줄 중요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운동을 하면 건강해진다는 믿음. 과연 언제나 맞는 말일까요?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하면 무조건 건강이 좋아진다고 생각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하면 오히려 몸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젊은 시절과 같은 방식으로 운동을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환자들 중에도 열심히 운동했는데 무릎이 망가졌어요. 건강해지려고 시작했는데 허리가 아파서 병원 신세를 졌어요. 라고 하소연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요? 가장 큰 문제는 무리한 근력 운동입니다. 젊을 때 하던 방식대로 운동을 하면 관절과 근육이 버티지 못합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줄어들고 관절의 탄력도 낮아지며 뼈의 밀도도 감소합니다. 그런데도 2030대처럼 덤벨을 들고 스쿼트를 하고 무거운 기구를 이용해 근력을 단련하려 하면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진료했던 한 환자는 68세의 남성이었는데 건강을 위해 헬스장에 등록하고 트레이너에게 배운 대로 무거운 덤벨을 들고 운동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뿌듯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2달이 채 지나지 않아 허리 통증이 심해져 병원에 오셨고 결국 허리 디스크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절망스러워했죠. 운동을 하면 건강해진다는 말만 믿고 무리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또한 갑작스럽게 강도가 높은 운동을 하는 것도 매우 위험합니다. 노년기에는 심혈관계 기능이 저하되면서 심장과 혈관이 급격한 변화를 감당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런데도 갑자기 빠르게 뛰거나 격렬한 유산소 운동을 시작하면 심장이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큰 부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런 경우를 여러 봤습니다. 72세의 한 여성 환자는 건강을 되찾겠다는 마음으로 하루만 보를 목표로 빠르게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러움을 느꼈고 결국 병원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검사 결과 과격한 운동이 혈압을 급격하게 올려 심장에 부담을 준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큰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매우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은 많이 세게가 아니라 천천히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것은 유연성 운동 부족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굳어지는데 이를 방치하면 작은 충격에도 쉽게 넘어지고 다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런데도 운동하면 근력을 키워야 한다는 생각에만 집중했어 스트레칭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75세의 한 환자를 기억합니다. 그분은 평생 운동을 잘하지 않다가 70세가 넘어서야 건강을 위해 헬스장에서 기구를 이용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스트레칭 없이 바로 운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몸이 충분히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을 하다 보니 무릎이 삐끗했고 결국 작은 낙상이 큰 부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유연성이 부족하며 낙상 위험이 높아지고 노년기의 낙상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습니다. 한 번 부러진 뼈는 젊은 시절처럼 빠르게 회복되지 않으며 심한 경우 거동이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근력 운동만큼이나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는 운동을 쉬지 않고 계속해야 한다는 강박입니다. 젊을 때는 운동 후 근육이 빠르게 회복되지만 노년기에는 회복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런데도 무리해서 매일 운동을 하면 몸이 피로를 회복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근육이 약해지거나 면역력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한 69세 남성 환자가 기억납니다. 건강을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등산을 하셨는데 어느 날부터 무릎이 붓고 걷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진료 결과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관절이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결국 그는 운동을 쉬어야 했고 건강을 위해 시작한 운동이 오히려 활동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 셈이었습니다. 운동은 분명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젊은 시절처럼 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에 맞는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무리한 근력 운동, 갑작스러운 강도 높은 운동, 유연성 운동 부족, 그리고 쉬지 않는 운동 강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다음부터는 노년기에 꼭 필요한 올바른 운동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몸을 망가뜨리지 않고 건강을 지키는 방법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걷기를 가장 안전하고 쉬운 운동으로 생각하지만 노년기에 잘못된 방법으로 걷게 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무릎을 부여잡고 들어오시는 환자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그분들 중 대부분이 같은 말을 합니다. 건강해지려고 걷기를 시작했는데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왔어요. 걷기 운동은 기본 중의 기본이지만 방법을 잘못 선택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사례가 있습니다. 70세의 한 남성 환자분이었는데 건강을 위해 하루 1만 보를 목표로 걷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달 후부터 무릎이 뻐근해지더니 결국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진료 후 확인해 보니 무릎 관절의 연골이
닳고 있었습니다. 원인은 단순했습니다. 과한 보폭과 빠른 속도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크게 빠르게 걷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무릎과 고관절이 젊은 시절처럼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리한 보폭과 속도가 관절을 망가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걷기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선 걷기 속도는 본인의 몸 상태에 맞춰야 합니다. 지나치게 빠르게 걷기보다는 일정한 속도로 천천히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당 9110보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보폭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무리해서 발을 뻗으며 관절에 부담이 가고 결국 통증으로 이어집니다. 짧은 보폭으로 걸으면서 자연스럽게 발 뒤꿈치부터 땅에 닿도록 해야 합니다. 또 하나, 올바른 신발 선택이 필수입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늘 묻습니다. 어떤 신발을 신고 걷고 계십니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평소 신는 운동화나 슬리퍼를 신고 걷기를 합니다. 그런데 노년기에는 발의 충격을 제대로 흡수해주는 쿠션감 있는 신발을 신어야 관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바닥이 너무 딱딱하거나 지나치게 푹신한 신발도 피해야 합니다. 걷기 운동을 할 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걷는 환경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공원이나 도로에서 걷습니다. 하지만 바닥이 울퉁불퉁한 곳에서 걷다 보면 발목을 삐거나 넘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 오신 74세 여성 환자분이 그런 경우였습니다. 건강을 위해 공원을 매일 걸으셨는데 작은 도로 턱에 걸려 넘어지면서 손목을 심하게 다치셨습니다. 걷기 운동은 간단해 보이지만 바닥이 평탄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실내에서 트레드밀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바깥에서 걷는 것이 좋긴 하지만 날씨가 춥거나 바람이 강할 때는 실내에서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래 걷는 것보다 꾸준히 걷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루에 한 번에 1시간씩 걷고 나머지 시간은 앉아만 계십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하루 한 번 오래 걷는 것보다 여러 번 나눠 걷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30분씩 2번 걷거나 15분씩 4번 걷는 것이 하루 한 번 1시간 걷는 것보다 관절과 심폐 건강에 더 좋습니다. 특히 한 번에 너무 오래 걸으며 무릎과 허리에 부담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쉬면서 걷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걷기 운동을 하다 보면 종종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정도 아픔은 참고 걸어야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통증은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가벼운 근육통이라면 괜찮지만 무릎이나 발목이 지속적으로 아프다면 즉시 쉬어야 합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늘 강조합니다. 운동은 쉬면서 하는 것입니다. 너무 무리하게 하면 오히려 몸을 망가뜨립니다. 걷기 운동은 가장 쉽고 기본적인 운동이지만 잘못하면 관절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무리한 보폭과 속도, 부적절한 신발, 잘못된 환경에서 걷기 등 작은 실수들이 큰 부상의 원인이 됩니다.
걷는 것 자체보다 어떻게 걷느냐가 중요합니다. 다음에는 균형 잡기 운동을 통해 낙상 예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년기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니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노년기에 가장 위험한 사고 중 하나가 낙상입니다. 젊을 때는 살짝 넘어져도 가볍게 일어나지만 나이가 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뼈가 약해지고 근육이 줄어들면서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엉덩이 뼈대 퇴골 골절은 노인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한 번 부러지면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심한 경우 거동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진료실에서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병원에 와보니 큰일이었네요 라며 놀라시는 환자분들을 자주 봅니다. 낙상 사고를 당한 분들 중 많은 분들이 나는 괜찮을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낙상은 한 번도 안 겪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겪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번 넘어지면 재발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낙상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균형 감각을 기르는 운동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균형을 잡는 능력이 떨어지는데 이를 꾸준히 단련하면 넘어질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78세 남성 환자분이 계십니다. 원래는 등산을 좋아하시던 분이었지만 균형 감각이 떨어지면서 작은 언덕에서도 흔들리고 넘어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결국 한 번 크게 넘어져 병원에 오셨고 그때부터 균형 잡기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불과 2달 후 그는 예전보다 몸이 훨씬 안정적이고 걸을 때도 덜 불안해요 라고 말하셨습니다. 꾸준히 연습하면 균형 감각은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균형 운동은 한 발로 서기입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해보면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한쪽 발을 들고 10초 동안 버티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벽이나 의자를 잡고 연습하시고 익숙해지면 손을 떼고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35회씩 반복하면 몸의 중심을 잡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또한 뒤로 걷기 운동도 균형 감각을 키우는데 효과적입니다. 보통 걷기는 앞을 보고 하지만 뒤로 걸으면 평소 사용하지 않던 근육이 자극되고 균형을 잡는 능력이 강화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위험할 수 있으니 부드러운 매트 위에서 벽을 잡고 천천히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처음에는 발을 살짝만 들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몸이 균형을 잡는 느낌을 익히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균형 감각이 떨어지면 가장 먼저 불편해지는 것이 의자에서 일어나고 앉는 동작입니다. 이 동작이 어려워지면 외출도 줄어들고 결국 운동량이 감소하면서 더 빠르게 근력이 약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는 운동이 중요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의자에 앉아 발을 바닥에 고정한 상태에서 손을 사용하지 않고 천천히 일어나는 연습을 합니다.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반복할수록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강화되고 균형 감각이 향상됩니다. 또한 집안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낙상의 원인은 단순히
몸의 균형 감각 저하뿐만 아니라 생활 환경에서도 비롯됩니다.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는 욕실에서 미끄러져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닥이 미끄러워서 넘어진 경우인데, 이러한 사고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실이나 방에 작은 장애물이 있으면 발이 걸려 넘어질 위험이 높아집니다. 카펫이 들떠 있거나 전선이 바닥을 가로지르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더라도 낙상 한 번이면 그동안 쌓아온 건강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립니다.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넘어지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균형 감각을 키우는 운동을 하면 걸음걸이가 더 안정적이 되고 넘어질 위험도 줄어듭니다. 노년기에는 단순한 근력 운동만이 아니라 몸을 지탱할 수 있는 균형 운동이 필수입니다. 다음에는 건강한 근력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근육을 단련하는 효과적인 운동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근력은 노년기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이를 방치하면 걷기가 힘들어지고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조차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75세 여성 환자분이 계십니다. 원래는 혼자서도 집안일을 잘하시던 분이었지만 점점 힘이 빠지면서 무릎이 아프고 계단을 오르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결국 외출도 줄어들고 조금만 걸어도 피곤함을 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검진 결과 근육량이 급격히 감소한 상태였습니다. 노년기에 근육이 빠지는 것은 단순한 체력 저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육이 부족하면 낙상 위험이 커지고 심지어 기초적인 생활조차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노인의 근력 저하는 사망률과 직결된다고 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면역력도 약해지고 병을 이겨낼 힘도 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근력 운동을 하려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무 힘들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무거운 기구를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년기의 근력 운동은 절대 무리해서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가벼운 동작을 꾸준히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운동이 효과적일까요? 첫 번째로 추천하는 것은 앉아서 다리 들기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무릎과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이며 무리가 가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리고 5초간 유지한 후 다시 내립니다.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반복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10회씩, 익숙해지면 15회까지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물병을 이용한 아령 운동을 추천합니다. 무거운 덤벨을 들 필요는 없습니다. 500m에서 1엘 정도의 물병을 사용하면 충분합니다. 물병을 양손에 들고 천천히 위로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면 팔과 어깨 근육을 효과적으로 단련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게가 아니라 정확한 자세로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벽을 이용한 푸시업입니다. 바닥에서 하는 팔굽혀펴기는 노년기에는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벽을 활용하면 쉽게 운동할 수 있습니다. 벽에서 한 발짝 정도 떨어져 손을 대고 천천히 팔을 굽혔다가 다시 펴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이 운동은 팔뿐만 아니라 가슴 근육도 강화시켜 주며 노년기 어깨 통증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이외에도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기 운동도 강력히 추천합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 동작을 반복하면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강화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손을 사용하지 않고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고 다시 앉는 동작을 1015회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힘들 수도 있지만 꾸준히 하면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거운 기구를 사용하거나 한 번에 많은 횟수를 하려고 하면 오히려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1015분 정도 가벼운 강도로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운동 후에는 반드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서 근육을 풀어줘야 합니다. 운동을 하면 몸이 무조건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근력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적절한 강도로 꾸준히 해야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심폐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년기에 반드시 필요한 호흡 운동과 심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심장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심폐 기능은 자연스럽게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숨이 차고 쉽게 피로해지고 조금만 걸어도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들기 시작한다면 심장과 폐의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환자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운동을 하긴 해야겠는데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서 힘들어요. 어떤 운동을 해야 심장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심폐 건강을 지키는 운동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노년기의 심폐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고강도 유산소 운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리한 유산소 운동은 심장에 부담을 주고 혈압을 급격하게 상승시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천천히 꾸준히 그리고 적절한 강도로 호흡과 심폐 기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저는 73세의 한 여성 환자분을 기억합니다. 건강을 위해 헬스장에서 러닝머신을 시작했는데 처음부터 빠른 속도로 걷고 뛰기를 반복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운동 후 심한 두통과 가슴 답답함을 느꼈고 결국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검사 결과 혈압이 급격히 상승했고 심장이 무리한 부하를 견디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심장을 보호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심폐 기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첫 번째로 추천하는 운동은 실내에서 하는 제자리 걷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유산소 운동을 위해 야외에서 걷기를 하지만 날씨가 좋지 않거나 바닥이 고르지 않으면 넘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실내에서 제자리 걷기를 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가볍게 무릎을 들어 올리며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면서 1015분간 걷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시작하고 점차 속도를 올려도 좋습니다. 이 운동은 심장과 폐를 부담스럽게 하지 않으면서도 꾸준히 하면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풍선 불기 운동입니다. 이 운동을 들으면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풍선을 부는 게 운동이 되나요? 네, 맞습니다. 풍선을 부는 것은 단순해 보이지만 호흡근을 단련하고 폐활량을 늘리는데 효과적입니다. 풍선을 부는 과정에서 복식 호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며 폐에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호흡이 약해지면 폐 기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체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꾸준히 하면 숨이 차는 증상이 완화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심호흡 복식 호흡 연습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호흡이 얕아지고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경우 호흡 근육을 단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 천천히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배를 부풀리면서 공기를 가득 채웁니다. 그 다음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배를 납작하게 만듭니다. 이 과정을 하루 510분씩 반복하면 폐활량이 증가하고 몸 전체에 산소 공급이 원활해집니다. 특히 심혈관 건강이 걱정되는 분들에게는 필수적인 운동입니다. 마지막으로 계단 오르내리기 대신 의자를 이용한 발 올리기 운동을 추천합니다. 계단을 오르는 것은 심폐 기능을 단련하는 좋은 방법이지만 관절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대안이 필요합니다. 의자를 이용한 운동은 보다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심장을 단련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의자 앞에 서서 한 발씩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시작하고 익숙해지면 조금씩 속도를 올리면 됩니다. 운동을 하면 심폐 기능이 향상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무리한 유산소 운동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강도로 몸의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해야 합니다. 심폐 기능이 건강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몸 전체에 에너지도 증가합니다. 운동 후 몸이 가뿐하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는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노년기에 꼭 필요한 스트레칭 운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몸이 뻣뻣해지는 것을 방치하면 결국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니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유연성은 단순히 몸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유연성이 부족하면 근육과 관절이 뻣뻣해지고 움직임이 둔해지면서 일상생활이 점점 불편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팔을 위로 올리는 것이 힘들어지고 허리를 숙일 때 통증이 생기며 다리를 벌리는 것조차 어려워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나이가 드니 원래 이런 거지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유연성 저하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이를 방치하면 일상적인 동작이 불편해지고 더 나아가 큰 부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76세 남성 환자분이 계십니다. 평소에 특별한 운동을 하지 않으셨지만 걷는 것만큼은 꾸준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주우려다 허리가 삐끗하면서 심한 통증을 느끼셨습니다.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해보니 허리 근육이 지나치게 뻣뻣해져 작은 움직임에도 충격을 흡수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유연성이 부족하면 작은 움직임에도 근육이 경직되고 충격을 완화하지 못해 부상 위험이 커집니다. 그렇다면 노년기에는 어떤 스트레칭을 해야 할까요? 우선 목과 어깨 돌리기 운동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목과 어깨가 뻣뻣해지고 이로 인해 두통이나 어지러움을 경험합니다. 간단한 방법으로 의자에 앉아 천천히 고개를 좌우로 돌리고 앞뒤로 숙이는 동작을 반복해 보세요. 이때 너무 빠르게 움직이면 어지러울 수 있으므로 깊은 호흡과 함께 천천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허리 숙이기 운동도 필수적입니다. 바닥에 앉아 다리를 뻗고 천천히 상체를 앞으로 숙여 발끝을 향해 손을 뻗어보세요. 이 운동은 허리와 햄스트링 허벅지, 뒤쪽 근육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척추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손이 발끝에 닿지 않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꾸준히 연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음으로 손과 발목 돌리기 운동을 추천합니다. 노년기에 가장 흔한 사고 중 하나가 손목 골절과 발목 염좌입니다. 특히 낙상을 당했을 때 손을 짚으면서 골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목과 발목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손으로 반대쪽 손목을 잡고 천천히 원을 그리며 돌리면 관절이 부드러워지고 혈액순환도 원활해집니다. 발목도 같은 방식으로 돌려주면 걸을 때 균형을 잡는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관절 스트레칭도 꼭 필요합니다. 고관절이 경직되면 걸을 때 불편함을 느끼고 넘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의자에 앉아 한쪽 다리를 반대쪽 무릎 위에 올리고 상체를 천천히 앞으로 숙여보세요. 이 동작은 골반과 허리 근육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어 오래 앉아 있을 때도 통증이 덜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유연성 운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번에 깊게 숙이거나 강하게 늘리려고 하면 오히려 근육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은 꾸준히 그리고 천천히 해야 합니다. 하루에 1015분씩 가벼운 스트레칭을 반복하면 몸이 점점 부드러워지고 관절과 근육이 원활하게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유연성 운동을 소홀히 하지만 사실 유연성이야말로 건강한 노년기를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근력과 심폐 기능이 좋아도 유연성이 부족하면 일상생활이 불편해지고 부상의 위험이 커집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립니다. 젊었을 때처럼 몸을 만드는 것은 어렵지만 지금보다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노년기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소개해드린 운동을 실천하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운동은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지만 노년기에는 단순히 운동을 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잘못된 운동은 오히려 독이 되어 관절을 망가뜨리고 심장을 위험하게 만들며 낙상과 같은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운동하면 나이가 들어도 건강한 몸을 유지하며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년기에 꼭 필요한 5가지 운동을 알려드렸습니다. 첫째, 올바른 걷기로 관절을 보호하면서도 활동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균형 잡기 운동을 통해 낙상을 예방해야 합니다. 셋째, 가벼운 근력 운동으로 근육을 유지하고 일상생활에서의 움직임을 원활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넷째, 심폐 건강을 위한 운동을 통해 쉽게 지치는 몸을 방지해야 합니다. 다섯째, 유연성 운동을 통해 근육과 관절을 부드럽게 유지하고 움직임의 자유를 되찾아야 합니다. 이 5가지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면 노년기의 삶의 질이 확연히 달라질 것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많은 환자분들은 처음에는 운동을 어렵게 생각하셨지만 올바른 방법을 알고 나서부터는 삶이 바뀌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운동을 해야 한다는 아니라 내 몸에 맞는 운동을 찾고 안전하게 실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1015분이라도 괜찮습니다. 작은 실천이 쌓이면 어느새 더 건강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운동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에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운동을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하는 것, 내 몸을 해치지 않는 것, 그리고 평생 지속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운동입니다. 오늘부터라도 가볍게 몸을 움직여 보세요. 하루하루 쌓아가는 작은 노력이 노년기의 건강한 삶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